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지수가 출렁출렁거리네요. 지금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차장님은? 일단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만 그 연휴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아, 돈을 금요일 날 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휴가 긴 기간이 있었는데 예. 당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5조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나서 자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휴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좀 나왔거든요. 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물량들을 좀 정리를 했다가 연휴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변동성이 상승으로 좀 잘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신규로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네. 같은데 아예 이제 내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조정을 염두한 뭐 1차 매수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컸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특히 이제 사이드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과열된 양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변동성 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현금 비중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조 자체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도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정말 뭐 많이 밀린다거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지금도 매수하는 게 괜찮은데 내가 이미 반도체 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섹터 쪽으로도 자금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TSMC 뭐 1월 달 실적이 엄청난 것 같던데. 네. 그거 한번 분석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좋은 얘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 뭐 TSMC의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여전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좋아졌길래? 전년 대비해서는 36% 정도 올라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예, 전년 1월 달 대비해서 36% 정도 올라왔고 예. 전월 대비했을 때도 지금 2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참 12월도 좋을 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20%가 더 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AI 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분석이 나오다가 또 시장이 밀릴 때에는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나온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자료가 있는데 네. 디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 예상이 되는 그 공급 부족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률이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4.9%, 2.5%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4.9% 정도의 공급 부족률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전에 나왔었던 분석 자료에서는 3.3%였습니다. 예. 3.3%에서 4.9%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1.6% 올라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50% 이상 올라온 거죠. 3.3%에서 4.9%라고 한다면 예. 디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2%, 2.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익성 같은 경우도 2026년도보다 2027년도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주가 흐름은 주가 조정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업황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차장님 지금 아까 TSMC가 뭐 전년비도 놀랍지만 저는 전월비 20%나 늘었다는 게 제가 짐작키로는 TSMC 지금 풀 가동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니 이 다니다 보면 저 2000 지나다 보면 SK 하이닉스 밤낮으로 연기가 뿜어져요. 불도 네. 안 꺼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순전히 뭐 Q 이른바 P나 Q 가격과 물량으로 따졌을 때 그냥 P의 상승으로 봐야 되네요. 효과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맞는 것 둘 같습니다. 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가 가동률이 90%가 넘어가고 네. 어떤 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뭐 풀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아. 하는데 90% 정도라고 해도 이제 풀가동이라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지금 시장에서 3나노 공정과 2나노 공정이 모두 다 이제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주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결국엔 TSMC 쪽에 들어갔었던 물량들 중에서 물량이 뭐 이제 TSMC에서 전부 다 소화를 못하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로도 이 파운드리 물량이 넘어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좀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저 그거 한 게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주변 뭐 소부장까지 하며 이 지수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1등 공신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한국만 이렇게 잘 먹고 배 두드리는 것 같다가 과연 보겠느냐, 보고만 있겠느냐 싶은 생각.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돈 된다 싶으면 여기저기 다 끼어드는 중국이 우선 걱정되고. 중국.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인텔이 일본하고 뭐 해가지고 뭐 네. 잼이 보니까 뭐 Z, G라고 읽어야 되죠 요새는 G 앵글 메모리 뭐 예. 이러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약간 견제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한국의 독주를. 그렇죠.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잼이라고 해가지고 Z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HBM 이? 지금 HBM을 네, 만들었죠. 네, 디램을 네. 쌓아놓고서 예. 거기 이제 TSV라고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예. 뚫어가지고 전송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가장 큰 단점이 발열이 심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HBM은 네, 근데 이제 요 모양을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발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 정부에서 요 지금 NGDB라고 하는 차세대 디램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 아. 쪽에서 그 본딩 기술과 뭐 인텔과 일본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요 구멍을 뚫는 방식에 예. 대한 변화를 주면서 디램 쪽에 대한 캐파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굉장히 큰 국가들에서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027년도까지 지금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솔드 아웃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 2027년도가 되고 2028년도가 되면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연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서 추가적으로 진보된 기술력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전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5년도 중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잼에 관련돼서. 근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약 3,4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이끌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선주 좀 오랜만에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반도체, 뭐 전력, 태양광, 원전 이런 쪽은 뭐 또 방산주까지도 네. 좀 이렇게 순환매 차원으로 좀 많이 그래도 시세를 냈던 것 같은데 조선주는 오히려 수준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잠잠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부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뭐 방산도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게 네. 어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던 기관들이 전 물량을 좀 줄이는 하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스탠스는 연휴 이후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었던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때까지는 해서 우리가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재무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뭐 3사의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선박에 대한 재무 제표에 반영이 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잠깐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MRO, 이 잠수함이나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삼성중공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화오션 쪽에서 이 수주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부유식 액화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여쭤볼까요? 그 최근에 그 GLP-1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비만약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D&D 파마텍도 있을 수 있고 GLP가 뭔데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예, 유사 펩타이드 GLP-1. 아, GLP예요, 그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대본에 나와 있는데 소장님 일부러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난 어디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네. 글루카 곤유사 펩타이드 뭐 이렇게 읽다가 못 읽겠어 가지고 지금 넘긴 거예요. 이 오늘- 순서가 왜 저한테 떨어지지 이게? 오늘 너무 개그 욕심 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감 기운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아니 GLP-1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어느 어렵죠. 정도가 저걸 알고 계실까? 몇 맞아요. 퍼센트 정도가 알고 계실까 싶기는 해요. 네. 비만약 하면 알겠는데 GLP? 예, 어쨌거나. 네. 예. 뭐 이거 미국 쪽에서 보면은 왜 그 힘센 헐스에서는 막 그 비만약 복제약도 복제약, 내놔가지고 막 소송하고 결국에는 판매 중지하고 이런 이슈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우리나라 이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영 주가 자체는 연말에 좀 힘을 썼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지금 한의약품은 또 좋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금융 쪽도 오랜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만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미용 쪽으로만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잡음으로써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약간의 악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로열티가 예상보다 작다라는 부분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노피아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한미약품 같은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제약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약사에서 이제 비만약에 대해서 올해 연내에는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 가치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출단이라든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저는 한미약품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근손실 없는 비만약이라면서요. 네, 이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비만약이 처음에 우리 시장에서 증시에서 부각이 됐을 때 비만약을 먹게 되면 너무 예쁘지 않게 살이 빠진다라고 해서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고 그랬었죠. 왜 날씬한 몸을 얻는 대신에 늙은 얼굴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뭐 네. 보톡스라든지 필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만 이후에 미용 쪽에 대한 뭐 모멘텀대로 받아가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이 근손실뿐만 아니라 근손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늘어난다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오히려 되고 있거든요. 늘어난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는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든지 이런 이제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주사제, 그러니까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변경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추려볼 필요가 있고 일단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저는 한미약품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명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질문지로는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재양님 그 부분 최근에 뉴스에 그 왜 DB그룹 약간 뭐 오너리스크가 좀 터진 것 같던데 DB그룹. 예. 그 부분은 뭐 체크는 예,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지금 신세계 같은 요런 곳들 잘 나가는데. 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예. 업종이죠. 저도 예.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어떻게 수익성을 더 만들 수 있을까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 공장이 아니라 이제 매장도 가지고 있고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저PBR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많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달에 방문한 부분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방문을 한 부분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꺾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매출이 7%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비싼 제품들을 구매한 고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매장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시장에선 높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가 양극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뭐 반도체 같은 성장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던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내러티브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이 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재기 차장님 못 뵙는데 설 연휴라서 예. 오늘도 가시면은 다시 회사 들어가시면은 많은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 설 연휴가 이번에 길기도 하고 네. 월화수니까 뭐 그 사이에 바깥에서 어떤 일일지도 모르겠고 고객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좀 정리해요라고 가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그죠? 질문인데요. 근데 오늘 많이 받으실 것 같아 그 질문.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예. 이미 많이 종목들을 좀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놨다라는 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챙겨놓고 주가가 이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밀리지 않을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생각보다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포트를 변경을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현금은 뭐 20% 3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오면서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낙폭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아. 예. 어느 쪽인 거예요? 그쪽이 지금 그 제가 낙폭이 아예 그냥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제가 종목을 말하면 이게 섹터만 될지 모르겠어서 섹터만. 제가 요즘에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옮겨놨고요. 항공주는 사실 몇 개 없죠. 대형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항공주.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형 항공주도 그렇고 요즘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지만 HMM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마다의 무언가 이슈가 있지만 이벤트가 있고 뉴스가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경우에는 선순환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쪽은 안 보세요? 식품 쪽은 저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는 앞단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소외됐었잖아요. 소외됐었는데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점대에서 거래가 동반이 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저는 종목을 선별을 하는데 지금 식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오히려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막 현대건설, 대우건설, 예. 그게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붙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건설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언가를 짓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건설 쪽이고 원전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PBR이라든지 밸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 뭐 괜찮은데 일단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제 하단이 단단한 기업들 위주로 좀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더 마무리 질문 없으세요? 예. 아 궁금하신 거 더 이상 없으시구나. 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대신 물어드릴까?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이유는 없고.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네. 워낙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니까 네.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자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유동성 자체가 구심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뉴스를 접하시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따라 붙고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기보다는 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시간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너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런 도파민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 내가 보유해 본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 좀 덜하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컨텐츠도 쇼츠에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